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우리 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 네. 지금 화상으로 연결 한번 했었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근데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 요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노란톡방에서만 추천해주신 종목으로 수익률 170%를 넘으셨다고요? 좀 크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170%를 넘으셨대요. 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이따가 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난주에 사실 제가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그 전화 연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원래 화수목 출연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수목으로 출연 시간을 바꿨는데 아마 저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동안에 그 사무실을 벗어나질 않았느냐, 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중따 계속해서 로직을 점검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 나가고 있는 저 노란 톡방에 무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종목들을 쫙 뽑아왔습니다. 170%, 그러니까 170%라는 게 뭐냐면 한 종목이 170%를 쭉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트레이딩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시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정도를 해가지고 종목을 쭉 추천을 드려서 그 종목 중에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고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똑같이 1대1로 이걸 다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 170%가 됐다. 뭐 종목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뭐 열 몇 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좀 보시고 지난 일주일간 우리 시장 굉장히 답답하고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노란 톡방을 좀 드리는데 근데 제가 노란 톡방을 네.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게 제가 이런 노란 톡방을 처음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세하게 제가 길게 써서 그런지 네. 다들 잘 안 보시나 봐요. 이 노란 톡방을.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환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환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 뭐 오늘 이따 얘기합시다. 아무튼. 네. 네, 제가 대신 열렬하게 환호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수익률로 증명하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네. FOMC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시장이 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정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증시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증시라는 게 이제 따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 아무래도 미국 거래소가 굉장히 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계 자본도 상당히 크고 뭐 최근에 또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하게 상승할 때는 대부분의 증시들이 좀 이제 같이 동반해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시장들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될 때는 조금 매력이 높은 시장도 좀 같이 약세로 전환되고 하는데 최근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시장에 나왔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 그러면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못 올라가는 그런 소외된 기분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네. 최근에 뭐 다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일봉 차트 보면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도 정말 끔찍하게 멋진 주식인데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것도 미국 증시가. 근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오늘 같은 날 밀리고 있는데 오늘 장중 우리나라 시장이 그 선물 기준으로 약 1.4에서 한 1.6%까지 빠졌는데 그때 중국 A50 이제 중국에도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50이라는 지수가 이제 해외 선물로 굉장히 유동성도 많은 그런 지수 중에 하나인데
A50 플러스 1%인데 우리는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1.4, 1.6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만 이 지수 격차가 얼마입니까? 2.5%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소외되고 답답한 마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을 건데,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욱 빠르게 우리 시장을 전화위복이 될 계기가 굉장히 많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증시에 대한 흐름은 점진적으로 이런 격차가 좀 좁혀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FOMC에 대한 경계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네. 그냥 순리대로 편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일단 증시를 강력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거는 뭐 본인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수가 많이 올랐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소식이 나올 시기부터 해가지고 산업재 중에서도 가장 경기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에 맞게끔 기대감을 잘 반영하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증시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런데 증시를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을 어떻게 보면은 FOMC 연준에서 아주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같이 병행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이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형태가 됐던 간에 긴축 시그널을 보낸다? 그런다라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유동성 장세이니만큼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 때 이럴 때 굳이 예,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화가 있을 건 없고, 최근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뭐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무장관들의 발언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경기 부양화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조금 이제 성장형 섹터가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우리 증시가 좀 최근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이격을 좁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뭐 지금 오늘 야간장에도 또 조금 어수선한 흐름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또 외국계 창구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무려 현물 1조 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거의 또 한 7천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어떻다? 주요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제자리 걸음하고 조금씩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증시가 좀 눌릴 때마다 사 모으자. 이미 주식을 많이 좀 사 모았다라고 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 왜? 조금 지나면 뭐가 나오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성적표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시장이 답답하게 흘러갔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고, 또 오늘 FOMC에 대한 경계감을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일단 뭐 워낙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밀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좋은 소식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HLB 또 아주 제가 이제 너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다루면서 여러분들 위기 탈출을, 결과적으로 뭐 위기가 아주 또 큰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뭐 너튜브에서 거의 질문 나오는 거를 응대를 해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잘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심 걱정이 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너튜브에도 상당히 또 제약바이오가 오늘 하루에도 몇 종목을 제가 종목을 진단해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좀 질문이 돼 있고,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좀 응대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기력한 부분 말고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또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추후에 더욱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원형 바닥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답게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거 노란톡방에서 세세한 대응 방법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반면에 2차 전지주들 어제부터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님, 2차 전지주 이제 흐름이 끊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망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제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이미 뭐 이 시간에도 추천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간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상하 프론테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 좀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흐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또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나빠지기보다는 또 제약바이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는 어쨌든지 간에 기관과 외국인까지 좀 같이 끌어주는 장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매가 좀 돌다 보니까 순환매가 조금 빠르게 도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제 4월 초 중순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언제부터 또 이제 주요 기관이라든가 이제 투자은행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할 것이냐, 3월 거의 이제 중순 이후부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 가장 어수선한 쪽으로 또 이쪽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또 가장 급등했던 쿠팡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매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뿐이지 아직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때를 좀 기회로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볼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뭐 지금 벌써 몇 번 언급하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이 종목 아주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조정받을 때 지금을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쿠팡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미증시 보니까 쿠팡 쿠팡 자체가 어제는 또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직 흐름이 남아있나요? 그럼요. 단기적으로 지금 워낙 네. 그 시장에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변동성이 살아있고 거래가 실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이제 중따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힘든 종목이 뭐냐. 저도 이게 종목 진단을 받을 때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한 30종목 정도를 제가 너튜브에 영상을 남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3050선, 그것도 서럽게 빠져서 3050선 아닙니까? 그죠? 서럽게 많이 눌리고 빠져서 3050선인데 3050선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다음날 또 한번 빠질지언정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되니까 일단 쭉쭉 뻗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이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보면 오늘도 그 아마 제 너튜브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종목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는 종목들 많이 있을 건데,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두어 달을 쭉쭉쭉쭉쭉쭉 하루 1%, 2%, 하루 1%, 2%씩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오히려 쿠팡 관련주들 흥국 F&B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 최근에 이제 제가 중따 대응하면서 또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당연히 많이 오른 만큼 또 한 차례씩 눌리는 부분도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거 상한가 들어가는 거 우리 중따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전혀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계속 한 차례씩 눌린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쿠팡 관련주들이 쿠팡이 급락하면서 오늘 함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누르시면 되는데요.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추천주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나용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역시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LENC. 자, 먼저 좀 본다라고 하면 네. DLENC가 제가 이게 두 차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거죠. 한 차례 아주 저점권에 좀 잘 진입을 했다가 이사 대책 이후에 쭉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수익권을 좀 챙기는데 지금 목표가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그 목표가를 조금 낮춰 잡아서 한 13만 원 전후 정도에서 한번 축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쭉 또 제가 지난주에 이제 DLENC를 많이 좀 강조를 했는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원래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소리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렸던 게 이 호텔신라죠. 자, 지금 호텔신라를 과연 이 시기에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7.53%로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또 뭐 수익이 안 났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지금 관심 가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참 우리 삶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했던지 간에 백신이 공급이 되고 있고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좀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 뭐 유럽에서는 뭐 재차 또 팬데믹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려면서만 생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인데, 조금 이제 호텔신라가 이제 움직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1년 이상을 누워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오랜 기간 누워 있었던 만큼 이렇게까지 무겁게 억눌렀던 악재가 해소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뭐 여행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행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숙박. 물론 숙박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마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뭐 휴양지나 숙박 이런 거 떠올리셨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뭘 떠올리셨냐? 면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 관련된 거 꼭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구간대 이미 코로나가 정복됐습니다 라고 하면 늦죠.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을 때가 미리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지금 카지노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5%죠. 예, 영업이익이 날 수가 없죠. 매출이 거의 뭐 85% 마이너스 90%가 나는데,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사업군도 좀 상당히 좀 다양화되어 있는 호텔신라 훨씬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7.5% 뭐 생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뭐 7% 수익 내는 거 설명드리려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도 뭐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적으로는 이 호텔신라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들 뭐 수익 많이 났는데 좀 덜 올라간 거, 아까 뭐 2차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덜 올라간 종목 중에서 상하프론테크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네. 상하프론테크. 자, 최근 4, 5거래일 오히려 힘을 내고 있죠. 왜 그런다? 실적에 워낙 자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슬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도 좀 여러 차례 제가 권장을 좀 해드렸는데 슬슬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초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에서 거의 뭐 10%도 수익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노란톡방에도 마찬가지고 10%도 차이가 안 나니까 충분히 한 5만 5천 원, 6만 5천 원대 이렇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또 추후에 계속 제가 또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이런 포트에 있는 종목들 말고 노란톡방에서 또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많잖아요. 네.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언제 해주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중따 강의를 하면서 이따 강의 시간에 예, 해주실 그 건가요? 종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포트 속에 있는 종목들 세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본격적인 준비됐습니다. 강의 시간 이제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파생 강의는 아니고 종목들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최근에 네. 이 정말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입니다. 이거 참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멋지십니다. 중따가 뭐냐 네.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두세 차례 벌써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중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따로 평생연금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중따가 뭐냐? 자, 간단하게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감이 중따 이러면 좋진 않아요. 이 따라는 글자가 이게 참 뭔가 좀 약간 표현 자체는 좀 저속하게도 좀 느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라잡기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따라는 표현 많이 하죠. 상따가 뭡니까? 상한가 따라잡기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로 들어가는 종목을 따라잡는다. 아니 도대체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을 왜 매수를 하지? 라고 그렇게나 많이 올라간 종목을 왜 매수를 하려고 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미 매매 경험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상한가 상승 제한폭인 무려 30%에 도달하고도 매수 잔량이 훨씬 더 많고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누군가가 매수 호가가 돼 있고 매도 호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아파트 이거 21억에 사겠습니다. 아니 난 23억에 팔겠습니다. 중간에 체결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누군가는 양보해서 보다 더 다급한 사람이 그럼 23억에 사겠습니다. 또는 누군가 다급한 사람이 그럼 21억에 팔겠습니다라고 해야 거래가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10,000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105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기다리면 주가는 영원히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다? 누군가가 양보해서 그래 어차피 이건 더 올라갈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양보하면서 올려서 매수를 잡을 때 호가가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상한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한가라는 허들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만의 고유의 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까지 올려서 살 용의가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은 어떻다? 대부분 다음날 강보합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안한 게 처음에 이제 주식을 막 처음 접하실 때는 주가가 어제 10,000원이었던 게 오늘 11,000원이 돼버리면 이거 저렇게 올라간 걸 내가 어떻게 사? 근데 어제 10,000원이었던 게 오늘 9,000원으로 빠지면 그래 이거 좀 싸니까 사볼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매매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뭐를 느끼시냐면 싼 게 빚이 떡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뭐다? 제대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 이게 상한가까지 한번 밀어 올렸다가 막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막 100만 주, 200만 주 쌓여 있고 나 지금 뭐 한 500만 원어치 샀다. 다음날 갭상승에 대한 또 기대. 아주 또 운이 좋다라면 내일 그냥 점 상한가까지 아주 즐거운 행복에 막 젖어 있는데 갑자기 상한가가 풀려버려요. 그러면 이거 한 30% 올렸다가 10% 우습게 밀어버리죠. 그러면 이거 참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아마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나 한 번 정도 급등주를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는 종목들이 더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좋게 만들 거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품종을 좀 개량을 해봤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다 좋은데 뭐
상한가 매수 잔량을 이거를 다 체결시키고 나서도 매물이 추가로 출회될 때 그냥 10% 이상 그냥 우습게 되돌려 버리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 때문에 힘들더라. 그래서 뭐를 하느냐?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좀 접목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건데, 시장보다 결론은 센 종목들. 여러분들 뭐 저도 이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비법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 몇 스푼, 후추 몇 스푼, 뭐 딱 들어가는 뭐 허브 뭐 들어가고 이렇게까지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만,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뭐를 생각하느냐? 일단 밀리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 자, 제가 오늘 종목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겁니다만 이미 제가 이 노란 톡방에서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노란 톡방에 이미 다 드렸어요. 너무 제가 이거 길게 설명하니까 이게 다 무슨 홍보글인 줄 알았나 봐요. 이거를 봤으면은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열렬하게 저한테 환호를 해야 되는데 열렬하게 별로 환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쭉 이렇게 제가 종목을 써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대부분 추천할 때가 시장이 만약에 보합권이다. 그러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4에서 6% 정도 올라갈 때 제가 매수 들어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략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흔히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야, 이거 4에서 6% 이상이 올라간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오히려 저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8%, 9% 올라갈 때 제가 따라붙으라 그랬습니다. 그날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상한가 따라잡기가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나서 얼마가 됐던지 간에 잡고 내일 갭상승을 노리는 거라면 중따라는 건 뭐다? 시장보다 훨씬 더 세서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중간 단계에서 잡는 거다. 그래서 중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상승할 때 중한가 따라잡기. 그래서 중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월등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바로 이어서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별로 써드릴게요. 일자별로.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전문가님이 네. 세세한 종목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문가님이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많은 종목들 대응해주고 계신데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세세한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헤지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예 극소주라든가 아예 극대형주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빼버리고 말 그대로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 참 유리한 종목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중따라는 것은 제가 앞서 뭐 제 포트폴리오 쫙 해가지고 누적 수익 뭐 180%다 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DLENC처럼 상하프론테크처럼 바이앤홀딩. 자, 얼마 정도에 잘 매집해서 언제까지 쭉 내가 원하는 목표가가 나올 때까지 뭐 3주면 3주, 2주면 2주 끌고 가는 매매라고 하면 중따라는 건 뭐다? 앞서 상한가 따라잡기 설명드렸듯이 뭐냐면 거의 데이 트레이딩 또는 1박 2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틀 이내에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오후장에 급락을 빼버리는 경우에는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까지도 생각을 한 거다. 1박 2일하면 뭐 오늘 산 종목을 내일 판다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상당히 단위가 짧은 빠른 매매에 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하루에 5종목 정도를 이제 편입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개인데 5개나 사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히려 종목을 많이 사야 안정감을 많이 갖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따라는 매매 전략 100전100승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전100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잘 검증해 보십시오. 거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치고,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전100승 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이긴다. 계속 이긴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꼭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100번을 싸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중따는 제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한 70종목 정도는 바로 수월하게 이겨버립니다. 오늘 또는 한 1박 2일 정도의 급등을 해줍니다.
그런데 25개 종목 정도는 뭐냐?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00원에 딱 추천이 들어갔는데 10,000원 들어가고 나서 조금 올라갈 때 11,100원, 좀 빠질 때 한 9,900원, 좀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별 재미없는, 이게 100번 중에 25번이에요. 나머지 5번은 뭐냐? 빠집니다. 빠져요. 그래서 총 본다라 그러면 자신 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한 70개, 빠지는 종목은 5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 25개 정도는 조금 무난하게 횡보를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따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딱 들어버리면 벌써 편견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종목 쭉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고 이 노란 톡방에서 이미 이거 했던 거 제가 싹 종목을 드릴 겁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딱 듣는 순간에 아, 그 종목은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 또는 아, 그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약간 헤지펀드로 따지면 롱숏 전략처럼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원리 원칙 로직을 세웠으면 그 로직대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축구에서 이번에 누가 골을 넣을 것인가, 페널티킥을 과연 누가 성공할 것인가, 이거 축구 감독은 굉장히 고민하고 오늘 컨디션 좋은 친구와 누가 페널티킥을 차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런데 야구 감독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죠. 그냥 이승엽, 국민타자 이승엽,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선수가 홈런 잘 치고 타율이 3할 5푼이면 이번 타석에 삼진을 당할지 홈런을 칠지 감독이 맞추려고 하나요? 안 맞추려고 하나요? 계속 그 이승엽을 그냥 타석에 내보내는 겁니다. 잘하는 선수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중따를 좀, 아, 나는 저 중따 한번 따라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봐야지라고 해놓고 5종목이 나가는데 한 종목만 산다. 그거는 필패입니다. 필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중따를 선정할 때 종목명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거는 차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러면 또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박셀바이오도 가지고 있고 명신산업도 가지고 있고 뭐 대웅제약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종목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라고 꼴랑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뭐 하루에 5종목이나 나오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1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100만 원씩. 만약에 아니 나 현금이 200밖에 없다. 40만 원씩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내가 이거 하나 콕 찍잖아요. 그럼 그것만 빠질 겁니다. 이 저주가 아니에요. 다 그래. 왜냐면 본인의 편향된 시각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을 만약에 이제 제가 너튜브에 영상을 남기듯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경쟁사는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 그러면 손도 못 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면서 저도 웃잖아요. 기업 내용을 보면 아, 이걸 들어가도 되나? 이거를 내가 들어가자고 해야 되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드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재 가치에 굉장히 좀 정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제 뭐에 어떤 오류에 빠지는 거냐? 모범생 오류에 빠져버리게 돼요. 모범생 오류. 무슨 말인지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나 흠잡을 거 없이 훌륭한 친구가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안 움직여. 1년 내내 안 움직여. 그런 종목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래서 모범생의 오류에 빠지진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월 8일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몇 시에 끝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50분에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오케이. 자, 앞서 말씀드린 3월 8일 날 첫 번째로 제가 이게 나갔던 종목이 흥국 F&B였습니다. 자, 지금 쭉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월 8일 날, 자, 어떻습니까? 시가가 플러스 0.6%였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무려 13.39%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시장이 쭉 올라가고 나서 시가 대비해서도 쭉 많이 올라갔다가 13.3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쭉 본격적으로 시세가 크게 났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또 두 번째로 이날 제가 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월 8일 날 어떻습니까? 쭉 시가가 무려 6.5%였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무려 15.38%가 더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중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계량적으로 대응을 한다라 그러면 수익 나는 종목은 5에서 10% 청산, 손실 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1박 2일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중립 이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들어가고 나서 또 아주 시원하게 펜 엔터테인먼트는 시원하게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랩지노믹스.
자, 비긴 종목들은 그냥 뺐습니다, 제가. 자, 랩제노믹스도 어떻습니까? 시가가 1.3%. 그런데 무려 고가가 얼마? 28.9%까지 쭉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종목들을 통상 한 6에서 7% 정도의 대부분 이제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나 급등을 한 종목을 내가 사도 돼? 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 있죠. 자, 6%나 급등을 한 이후에 무려 23%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고 다음날 또 시가 갭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강하게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3월 8일 날 드렸던 종목들 서연이 있습니다. 자,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급등을 한 종목들만 마치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여기서 제가 다 드린 종목들입니다. 이게 누가 보면은 그날 급등락했던 종목들만 막 모아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다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오늘 드린 종목도 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가가 0.9%인데 무려 서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3.8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기업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주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4종목 중에서 기본적인 분석에만 입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접근하기 두려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다? 말 그대로 기술적인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3월 9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대한그린파워라는 종목입니다. 대한그린파워. 자, 3월 9일 이날이죠. 자, 시가가 2.38%, 그리고 저가가 2.38%, 그리고 고가가 16.07%, 장중 내내 올라서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제가 한 6에서 7% 정도 이날 제가 정확히 종목들이 많으니까 정확히 얼마에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거 쭉 하루에 한 5종목 이상이 나가니까.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다시피 시가 2.38이니까 많이 나가봐야 한 6, 7% 정도에 아마 추천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그때부터 얼마가 더 올랐다? 10% 장중 최고가에 끝나고 다음날 또 밀어 올리죠. 이 갭을 먹는 게 뭐다? 다음날 강보합 이상을 이게 상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따가 뭐가 더 안정적이다? 상이 풀려도 중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그린파워 아주 좋았고 보혜양조 쭉 한번 보겠습니다. 3월 9일 날 어떻습니까? 시가가 0.5% 강보합이었는데 고가가 무려 얼마? 11.5%, 그리고 종가가 5%. 자, 6, 7%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무려 11.5%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수익권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걸 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 또 아주 백미가 모베이스 전자였죠. 네. 자, 하나하나 차트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이 많은 종목을 다 어떻게 대응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다. 그래서 플러스 나는 종목, 마이너스 나는 종목 다 더한 게 플러스 170%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나왔겠는지. 통상적으로 한 플러스 6%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자, 모베이스 전자. 시가가 2.81%였고 고가가 16.38%. 저가에는 오히려 밀려서 끝났네요. 자, 6, 7% 올라간 상태에서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얼마입니까? 10%가 더 올라갔습니다. 대응이 어떻겠습니까? 먹고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세요? 야, 저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 무서워서 못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어? 비행기 타면 하늘을 나는 거죠. 비행기가 어떻게 철덩어리가 하늘을 나냐? 왜 하늘을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그 쇳덩어리 무거운 거 어떻게 타고 하늘 비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모베이스 전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탈소프트. 자, 3월 마찬가지로 9일. 네. 이날이죠. 3월 9일. 시가는 보합권에 시작을 했는데 고가가 얼마? 무려 11.48%. 그리고 종가가 6.56%. 쭉 어떻습니까? 추가로 더 밀어올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렸던 게 뭐냐? 여기까지는 아직 상한가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원래 중따에 제가 원래 추종하려고 했던 목표는 뭐냐면 상한가 들어갈 종목을 미리 예측해서 중간에 따라잡자는 거였는데, 자, 이제 뒤에 가면 상한가도 몇 개 나옵니다. 자, 너무 지금 상한가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니뮤직.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이렇게 수익권 중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나온 종목이죠. 3월 9일 어떻습니까? 시가 마이너스 1.08%, 고가 무려 11.15%, 종가 10.07%. 어떻습니까?
위기에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안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칙은 뭐? 시장보다 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주요 증시보다 조금 밀린다라고는 하지만 유동성 장세에 워낙 힘이 좋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0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상한가 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화증권 3월 10일 예. 시가가 얼마? 1.7%, 고가가 얼마? 23.40%. 이 거짓말 같죠? 정말 저랬을까? 그죠? 예. 정말 저랬을까? 예. 많이 의심해 주십시오. 그래야 많이 검증하시니까. 자, 유화증권을 제가 3월 10일 날 요 노란 톡방에 콕 집어서 써드렸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유화증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고, 자, 소룩스 3월 10일 시가 4.46%, 고가 27.56%. 그래서 제가 이게 이날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소룩스가 사실 상한가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한가 경축 이런 막 어떻게 보면 이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좀 설레발이라고 어른들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날 이제 소룩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대신 다음날 또 뽑았으니까.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고 굉장히 제가 좋아가지고 막 으아 축하합니다 막 이랬는데 27.56%까지 갔다가 중따 상한가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엄청나게 큰 소리 치다가 상한가 풀고 슬슬 내려와서 제가 조금 겸연쩍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상한가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제가 아주 제 너튜브에도 아주 그냥 자랑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상한가를 들어가줬죠. 3월 10일. 그래서 시가 3.27%, 고가 29.85%. 그래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아까 3월 8일 날 서연이 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같은 종목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 날 제가 또 추천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했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1.38%였고 최고가가 13.82%. 그래서 그냥 수익 커트라인 한 7%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날은 좀 서연이 차라리 다른 날이었으면 이제 3월 15일 같았으면 더 좀 폼이 날 수 있었는데 이날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상한가를 가고 소룩스가 거의 상한가 들어갈 거란 막 큰 소리 쳤다가 제가 겸연쩍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무려 중따 들어간 게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날이죠. 네, 아무튼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1일인데 잘 보세요. 중따의 백미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자, 네오위즈 홀딩스. 이게 언제냐? 3월 11일입니다. 자, 3월 11일. 네오위즈 홀딩스 어떻습니까? 시가가 0.88인데 고가가 플러스 4.82, 종가가 플러스 1.75%. 이거 수익이 낮겠습니까? 안 낮겠습니까? 이거 네오위즈 홀딩스. 자, 기본적으로 중따는 얼마나 먹어야 된다? 5에서 10%죠. 먹었어 봐야 어땠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예요. 오히려 이거 눌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추세가 워낙 센 종목이기 때문에 1박 2일을 가져가라. 다음날 몇 퍼센트 네오위즈 홀딩스가 얼마로 올라가줬다? 6.9%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다 중따 목표를 달성했죠. 이날 유난히 이제 3월 11일 날 네 종목이 다 그랬어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그랬고, 자, BGF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3월 11일 날 약했다가 3월 11일 날 그 출발을 한 게 시가가 0.17%인데 고가가 3.76, 종가가 2.74예요. 이게 어떻게 5%를 어떻게 먹어요?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날 무조건 이 보합권 정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뭐 별로 재미없으면 1박 2일은 가는 거다. 자, 다음날 얼마가 올랐습니까? 무려 장중 최고점이 13.8%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진다이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날 우리가 상한가 거의 두 종목을 들어가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다들 나란히 이렇습니다. 토탈소프트 3월 11일 날이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0.64%, 고가가 4.18%. 플러스 5%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한다? 1박 2일이다. 다음날 토탈소프트가 25.48%. 거의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시원하게 한번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분리했던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어려웠죠. 아진산업 3월 11일입니다. 이것도 아진산업 이 당일날 장중에 보면 시가 1.35%에 자, 그 다음날 이제 고가가 6.86%고 종가가 4.44잖아요. 그럼 이거 먹었을 것 같잖아요. 못 먹어요, 이런 거를. 왜 못 먹는다? 기본적으로 5% 이상을 이제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들어가고 나서 기본적으로 6, 7% 정도 뛰었을 때 올라갔는데 따라 붙었는데 거의 고가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스르륵 밀린 거예요. 이런 종목 어떻게 한다? 다음날 정도를 본다.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다? 워낙 힘이 세니까 무려 9.28%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00점 100승이냐? 절대 아닙니다. 100점 100승 못합니다. 아니 뭐 제가 맨날 파생 교육하죠. 나영호 전무가 파생 교육 받으면 100점 100승 할 수 있어요?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먹어요. 어떻게 맨날 먹습니까? 저도 맨날 못 먹습니다. 저 파생 16년간 하고 있는데 저도 힘든 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0점 100승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중단은 5종목은 많이 빠지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5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종목을 한 번씩 다 봐야 되니까. 네. 유니온 머티리얼. 이걸 오늘 종목을 다 봐야 내일 또 제가 장중에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내일 이제 야간에 이 시간에 또 출연해서 그게 왜 추천을 나갔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자, 유니온 머티리얼. 자, 보시면 3월 15일. 3월 15일. 자, 시가 5.41%, 고가 13.08%. 어떻습니까? 6, 7% 이상 쭉 올라간 상태에 따라붙어도 간신간신히 이걸 먹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탑스. 자, 네, 인탑스. 인탑스 쭉 보시면 마찬가지. 이거는 3월 15일 날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좀 무난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이것도 별로 못 먹었어요. 이런 종목을.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고가까지가 플러스 9.85%밖에 안 돼. 그러면 시가가 마이너스 2%에 올라왔는데 거의 나가봐야 34,000, 35,000원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거의 비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따에서 나가는 종목들은 뭐가 돼야 된다? 쭉쭉 뻗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중따를 설계를 할 때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인데 상한가가 들어가기 중간값에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20 몇 %가 쫙 올라가줘야 제대로 먹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라 그러면 그냥 아까 제가 말한 한 비긴 정도. 크게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수수료 빼고 세금 빼고 그냥 쉬느니 오케이. 예, 그 정도. 자, 그리고 네, 아난티 아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케이, 빨리 오늘 하면 돼. 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아니, 아이진만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아이진만 하고 네. 자, 이거 빠지는 거 빨리 하면 되니까. 자, 아이진이 3월 15일 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우리 그 제가 나갔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케이스. 하루만 더 보자. 왜냐면 1박 2일에서 보통 빠져나오는데 정말 이거 매수 단가 가망당 걸리더라고요. 하루만 더 보자. 아이진 오늘 상한가. 아이진 3월 15일 날 이 노란 톡방에서 중따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운 오리였겠죠. 미운 오리 새끼였겠죠. 근데 이게 이틀 하루만 더 봅시다. 하루만 더 봅시다. 최악에도 하루 이틀 보면 됩니다. 보통 1박 2일에 지금 다 벗어나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진 3월 15일 날 이거 보고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끝까지 봐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이틀의 시간은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한다 보면 되고, 자, 끝.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결국 오늘 해피엔딩. 자, 아무튼 아이진이 상한가. 저거는 설명을 해줘야지.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이제 KMH. 시가가 마이너스 1.15%고 이제 고가가 14.12% 먹었겠죠? 요거 KMH 요거 먹었고, 두 번째가 위니아 딤체. 두 종목이 제가 더 있어요. 위니아 딤체가 오늘 시가가 1.48%밖에 안 되는데 고가가 16.91%. 이런 거 시원하게 먹었겠죠. 오늘 원래 두 종목이 더 있는데 그 두 종목은 이 네 종목은 이 무료 노란 톡방에서 오늘 공개 안 됐어요. 오늘 그 정비 좀 하느라고. 근데 요거 말고 두 종목이 더 있는데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또 이해 충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왜냐면 두 종목은 아까 이것처럼 아이진처럼 하루나 이틀을 더 볼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제가 요건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몇 %였을지.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게 뭐다? 중따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래. 오늘 전문가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전문가님의 열정적인 강의 정말 잘 들으셨죠? 일주일 만에 무려 170%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 부럽다라고 느끼지만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1582-91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는 내일 3부에서도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